안녕하세요. 오후장 파워업 박미라입니다. 6월 14일 금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월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2주간의 시장 흐름을 보면 상당히 암울했는데요. 코스피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100포인트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다행히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가 7거래일 만에 반갑게도 반등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종목은 어떠신가요? 상담 필요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013-3366-0110번, 02-3153-26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1시 20분부터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현재 코스피 지수는 강보와 코스닥은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장 주요 이슈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으로 천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코스피, 코스닥, 그 원인으로 꼽히는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에 대해서 긴급 진단하는 순서로 꾸려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이슈를 정한 건 과거 1997년 이 미국의 파격적인 출구 전략이 아시아 시장에 외환 위기를 초래한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이머징 마켓에서 외국인의 자금이 이탈하면서 시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는 샘플러스 정재훈 멘토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 오늘 간밤이었죠.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버냉키 의장이 출구 전략 우려를 진화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일단 이 소식에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상승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 발언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일단 시장이 출렁거리는 이런 흐름들이 아마도 이 출구 전략에 대한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버냉키가 어떠한 립 서비스를 하느냐 거기에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시기적인 조율을 좀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일단 섣부른 판단이 좀 지배적일 거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초죠. 일단 FOMC에서 어떠한 발언을 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버냉키가 어떠한 얘기를 했는지 그 과거의 좀 흐름들을 좀 추적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뭐 경기 지표가 양호하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물가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한다거나 실업률이 어느 정도 나와주느냐 이 부분들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와 제조업 지수를 좀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일단은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는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에 제조업 지수는 다시 50 위하권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경기가 다시 꺾일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근원 물가 추이입니다. 지금 현재 버냉키가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수준은 약 2%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1% 정도로 안정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두 번째 이유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다음 부분들,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은, 지금 현재 그 원자재 지수입니다. 지금 현재 원자재 가격도 마찬가지로 좀 줄어드는, 그래서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러한 흐름들로 좀 놓고 보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일단은, 추구 전략을 좀 논할 시기가 아직까지는 이르다라는 판단이고요. 맨 마지막 부분들 보시게 된다면은 고용지표 추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업률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하향을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버냉키가 목표로 하고 있는 6%대는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아마도 이 물가나 아니면 경기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 이 세 가지가 모두 만족할 만한 그런 충족할 만한 조건에 좀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아마도 예상은 조기 종료에 대한 이 부분들 아마도 시간적인 좀 여유를 갖고서 볼 것이다라는 그런 멘트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최근에 뭐 기사거리를 좀 보게 된다면은 QE3 중단하는 부분 그리고 금리 인상하는 이 사이에는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인터뷰를 좀 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너무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최근의 지표를 보면은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사실 근본적으로 보면 출구 전략 논의가 나오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자금 이탈이 우려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좀 호재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주식을 예. 하는 데 있어서 보게 된다면 단기적인 악재로 작용할 거는 명분은 확실한 네.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을 회수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대해서 위축을 보일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출구 전략을 취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경기의 회복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대체적인 여러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요. 네. 어떤 면에 보게 된다면 금리를 인상하는 것 자체는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 단기적인 밀림이 나오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가 회복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글로벌 경기에 대한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좀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 부분들이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호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너무 급변동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포인트가 상당히 좀 불안한 그런 생각들밖에 할 수가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유를 갖고 보신다면은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좀 포인트를 좀 맞추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시장에서 출구 전략 이슈가 논의되자마자 이머징 마켓 펀드가 줄줄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해온 이 펀드들에서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좀 이 부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네, 지금 최근에 이 증시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면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라면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네. 있습니다. 반면에 선진 시장 쪽으로는 상당히 좀 양호한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이 그 근본적인 원인이 출구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양적 완화 이후에 현재 조기 축소 발언 이후에 증시의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은 MSCI 선진국 증시와 그다음에 신흥국 증시를 좀 보시게 된다면 선진 시장 같은 경우라면 그래도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최근에 발언 이후에 좀 약간의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신흥국 같은 경우라면 올라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발언 이후로 급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안감이 작용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온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신흥국에 대한 증시 조정의 흐름들입니다. 제일 많이 빠진 부분들이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순으로 좀 밀려 내려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경기의 그 GDP 규모로 좀 봤을 때 좀 적은 국가들 위주로 좀 많이 빠졌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를 좀 보게 된다면 신흥국 쪽에서 선진 시장 쪽으로 좀 자금을 이동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OECD 선진국 선행지수를 좀 보시게 된다면요. 지금 현재 유로존이나 일본, 그 다음에 미국, 이 선진시장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선행지수가 돌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의 구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신흥국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신흥국 쪽을 보시게 된다면 선행지수가 우하향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지금 현재 중국이나 인도, 러시아 이런 국가들 자체가 지금 현재 하향을 하고 있다는 건 다시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8%대 성장률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신흥국가 쪽에서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사실 오늘 시장 상당히 좀 난감합니다. 일단 뭐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다음 주 FOMC 회의에 대한 관망 심리도 여전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코스피 반등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하네요. 예, 일단 낙폭 과대에 따른 네. 기술적인 반등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특히나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라면 삼성전자가 큰 폭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네. 추가적으로 더 언더슈팅을 좀 나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올해 초부터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들에 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유동성에 대한 이 부분들 때문에 밀려 내려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현재 올해 1월 달부터 외국인들이 588포인트까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 각각 1조 원 이상 매수를 했었고요. 기관 네. 같은 경우도 거의 6천억 이상 가까이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개인들의 힘으로 끌어올린 게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의 쪽의 힘에서 끌어올렸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산술적인 평균을 내려보게 된다면 2013년대 저점이 약 495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고점이 589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중간 가격을 보게 된다면 약 54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평균 가격이 이 자리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외국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코스닥 지수를 샀다면 약 540 정도가 평균 손해보지 않는 평균 단가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크게 밀리는 그런 흐름들보다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만기일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삼성전자에 따른 급락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모든 분들이 아마도 시장에 밀려 내려오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손실권역에 좀 접어드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렇다는 네. 얘기는 지금 현재 시장에 밀려 내려오는 구간들에서 따라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반등이 나올 때를 이용을 해서 매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포인트를 맞춰보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 주에 버냉키의 립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네.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라도 버냉키의 그 립 서비스를 기대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도 그런 립 서비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일단 현금을 만들어 놓은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목표 지수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거래소 시장으로 보게 되면 약 1950포인트 정도가 네.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때는 다시 한번 현금을 좀 늘려놓고 난 이후에 눌림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요. 그때 눌림엔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1880포인트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현금을 더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1880포인트가 밀려 내려오는 이탈이 되는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적어도 1830대 최근에 과거 작년 11월 달에 형성돼 있던 저점을 이탈될 확률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830대까지는 두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 다시 주식을 좀 담는 그런 주식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종목 만약에 지수가 밀려 내려오는 흐름들이 나타나도 향후에는 종목별 장세가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즉 네. 차별화 시장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여기서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저성장이기 때문에 실적주들 위주로 좀 압축을 해서 종목군들로 선정을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가 지금 이 지수대를 잘 지켜주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겠네요. 오늘. 예, 우선적으로 예. 그 코스닥 시장은 약 121선 정도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네. 그런 모습들입니다. 만약에 이탈되는 흐름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아마도 실망매물이 좀 추대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 예상을 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지만 회복은 좀 빠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우리 시장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긴급 진단한 순서로 뿌려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재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유망한 스몰캡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동양종금증권 원상필 연구원과 함께 유망한 스몰캡 알아보는 시간이죠. 원상필 연구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스몰캡 공략하기 전에 시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시장 전체적으로 불안한 네.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가 일제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자유롭지 못한 흐름인데요. 다만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강하게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 점,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의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결국은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살아있다는 부분이고요. 기회가 나오면 언제든지 저가 매수할 수 있다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이 주로 이 낙폭 가대 내지는 저평가된 중소형주들을 좀 찾아달라는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중소형주들 쪽에서 다시 한번 기회가 나올 걸로 보고 있고요. 만약 현재와 같이 외국인들의 매도가 추가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으로부터 자유로운 이 중소형주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중소형주 흐름이 나쁘지 않다. 기회를 잘 노려서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 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몰캡은 어떤 종목인지 궁금합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그 인터넷 가격 비교 사이트 다나와닷컴을 운영하고 있는 네. 다나와라는 종목입니다. 그 앵커님 같은 경우에 인터넷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로 어떤 사이트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하시나요? 저는 가장 유명한 N 사이트나 D 사이트를 좀 이용하긴 하는데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으로 그 말씀하신 네이버가 업계 1위 업체고요. 말씀드리는 이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국내 가격 비교 사이트 2위 업체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나와 일단 업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하셨는데요. 어떤 강점이 있는지 기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지금 이제 이 가격 비교 사이트의 네. 이 구조 자체가 가점화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2000년대 초반에 인터넷 쇼핑 시대가 열렸을 때는 국내 한 100여 개 정도의 이 가격 비교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10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정리가 됐고요. 지금은 상위 7개 업체로 이제 업계의 구조조정이 그렇게 끝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가 방문자 수 기준으로 업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다나와가 이제 업계 2위인데요. 그동안 대기업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나와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꾸준히 이 상위권의 위치를 고수해 왔고요.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률 20% 이상 안정적인 수익을 내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 대형 포털 업체들이 이제는 더 이상 이 가격 경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서로 간에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그런 구조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살아남은 승자들의 게임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좋은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나와 현재가를 보니까 좀 2%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가격대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투자 포인트 정리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실적 기준으로 PR 8배 수준입니다. 올해 매출액이 한 290억에 영업이익은 60억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이미 영업이익률이 22%를 기록할 걸로 예상되고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PR 8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 포털이나 또는 쇼핑 업체들의 PR이 14배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절대적으로 싸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그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이 업체들 간의 가격 추별 경쟁이 심화되면서 수익성이 10%대로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상 신사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익률이 다시금 20% 후반대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년 꾸준히 이 50억씩 현금이 쌓이고 있는 그런 구조고요. 사실상 이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데는 특별한 투자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매년 현금이 50억씩 쌓여서 지금 시점만 보더라도 이미 회사에 380억 원의 순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도 연 기준 한 200원에서 250원 정도를 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매년 50억 이상씩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만큼 현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산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같이 코스닥 시장이 조정받고 있거나 투자 심리가 불안한 그런 국면에서는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배당을 주고 특히 이익률이 높은 이런 회사에 시장의 관심이 많이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나와 현재가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목표가는 어느 정도 좋을까요? 네, 지금 주가 수준이면 부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 가격은 업체들의 평균 밸류에이션에 한 3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12,000원 정도까지는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3주째 원상필 연구원과 금요일마다 함께하고 있는데 먼저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저희가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총 두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인데요. 현금 비중이 40%이고요. 그리고 세오로보트가 30%, GD가 30%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익률을 보면요. 일단 5월 24일 첫날이었죠. 세호로보트. 일단 수익률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마이너스 4.3%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요. 다음 종목 GD가 현재 마이너스 7.5% 기록하고 있네요. 좀 장이 안 좋다 보니까 수익률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 부탁드릴게요. 네, 세오로보트하고 GD 모두 네. 최근에 이제 시장 조정받으면서 같이 마이너스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종목 다 애초에 말씀드린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고요. 특히 GD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1분기 대비 가파르게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구간부터 GD는 주가 충분히 매력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세오로보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PR 4배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절대적인 가격 저평가 메리트에 들어가 있고 특히 기간의 매수가 집중적으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GD와 그리고 세오로보트, 다나와 세 종목 모두 계속적으로 보유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호로보트와 GD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최종 포트폴리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세 종목이 담겨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은 현금이 10% 비중이고요. 세오로보트가 30%, GD가 30%, 다나와가 30%입니다. 세오로보트와 GD는 보유해보자는 의견이었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 다나와 현재가 매수 가능하다. 목표가는 12,500원이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파워 비법이 이어지겠습니다. 네, 지금보다 발빠른 오후장 전략을 통해서 승산 있는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호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코스피 지수 좀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반등폭이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락에 브레이크가 걸렸다라는 의미로 둘 수 있겠죠. 어떻게 좀 시장 보시는지요? 아무래도 좀 미미한 반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글로벌 증시를 살펴보면 정말 미국 증시 빼고는 투자할 곳이 없다 막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만큼 유럽이나 아시아권 뭐 선진국이나 뭐 중진국 할 것 없이 모두 변동성이 너무 크게 확대되는 바람에 미국 빼고는 좀 투자하기가 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오늘 국내 시장은 조금 양시장 모두 강하게 상승 출발을 했으나 아무래도 출구 전략 양적 완화 축소 논란에
대해서 아직도 불안감이 조금은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삼성전자가 소폭 반등에 성공하면서 아직까지 이제 코스피 지수는 플러스권에 있는데 아무래도 저는 1900 코스피 지수로는 이제 1900 이하에서는 저점이다. 네. 저점에서 이제 좀 강력하게 좀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공고 드리는데 그런데 1900을 깨게 된 원인이 단지 하나였습니다. 삼성전자 하락이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1900 밑에서 저점에 잡아가는 전략을 세운다면 하락 이유였던 삼성전자를 좀 매수하는 전략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는데 지금 뭐 IT나 자동차 부품주 싼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뭐 PER, IT 부품주 같은 경우는 PER 7배, 8배면 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삼성전자가 급락하면서 PER이 6배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이미 PER이 6배로 내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싼 주식을 살려면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전자를 공략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중요한 게 중소형 개별주 장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거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지금 두세 달 동안 기간에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재조정이 있었냐면 중소형 펀드에서 대형주 비중을 조금 10%에서 20% 정도 더 증가시키면서 아무래도 차익 실현에 의한 휴대폰 부품주나 뭐 헬스케어, 그런 제약 바이오 등에서 많은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코스닥 지수를 맨 처음에 끌어내리는 게 기관이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출구 전략 이슈로 인해서 외국인도 매도에 가담하면서 지금 540포인트까지 좀 하락한 국면이 있지만 기관의 포트폴리오 이제 중소형주 포트폴리오 재조정 국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이 기반이 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 조금 중소형 개별주는 집중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 게 이제 우리나라도 시장 변동성은 뭐 일본이나 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적은 편이지만 그만큼 오르지 못해서 지금 변동성이 작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출구 전략 그리고 양적 완화 축소에 의한 이런 이벤트 때문에 지금 변동성을 키운 상태인데 아무래도 다음 주에 있는 18일, 19일 사이에 있는 이제 FOMC 결과에 따라서 전 세계 시장이 좀 요동을 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만약에 저점으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담아 가신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분할 매수는 가능하나 아무래도 18일, 19일 벤 버냉키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아직은 의문이기 때문에 지금 강력 매수를 추천드리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양적 완화를 축소하려면은 단적으로 제일 최우선순위에 있는 게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주에 발표된 실업률을 보면 7.5%에서 7.6%로 0.1포인트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면을 보면은 지금 미국의 경기 개선은 지속되고 있지만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실업률은 증가한 걸로 나왔는데 이렇게 실업률이 계속 7% 이상에서 머무른다면은 아마도 양적 완화 축소는 아무래도 단기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대형주를 산다면 삼성전자를 조금씩 매수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렇지만 18일, 19일 날 이 결과를 보고 그때는 만약에 별다른 뭐 축소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중소형주, 대형주 모두 좀 강력하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앞서 1,900포인트 이하는 저점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의 공략주 궁금합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을 가지고 나온 종목은 이제 세중이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일반 분들은 세중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지금 뭐 앵커님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세중 여행사 그러면 좀 아실 겁니다. 예, 세중 여행사인데 세중은 이제 이름대로 이제 여행업을 주로 하는데 사실상 세중의 본 사업은 여행, 운송, 강제 이렇게 세 가지 사업부로 나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세중 정보기술 그리고 세중 SNC를 통해서 뭐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투자 포인트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2분기 성수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왔는데 아무래도 여행주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성수기입니다. 방학철이 껴있고 이제 여름이다 무더위다 보니까 아무래도 2, 3분기가 성수기에 다가오는데 세중도 마찬가지로 2분기가 최대의 성수기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세중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아까 세 가지 사업부를 말씀드렸는데 여행, 운송, 강제 사업부가 있다고 했는데 운송이나 강제 사업부에서는 솔직히 큰 흑자를 내지 못하는 사업부입니다.
한마디로 여행 사업부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만큼 이제 세중에 이제 호황기인 2분기가 다가옴으로써 아무래도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일반인을 상대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지만 세중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을 상대로 B2B 기업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하면 삼성전자, 뭐 세미나 아니면 출장 등 이제 여행 발권 등을 해주면서 네. 그런 계약관계 수수료를 받는 구조인데 아무래도 그렇게 따라서 일반인을 상대하는 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보다는 성수기에 대한 모멘텀이 조금은 작을 수나 있으나 아무래도 2분기 성수기라는 점 그리고 저평가라는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세중에 주가가 조금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리해온 게 이제 우량 자회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중은 자회사를 이제 세중정보기술과 세중 SNC 두 가지를 이제 종속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중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세중이 뭐 3,000원대부터 거의 8,000원 가까이 강력하게 좀 강하게 상승한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상승했던 이유가 3D 프린터 테마가 그때 강력하게 불었기 때문에 그 테마를 타고 8,000원대까지 오른 거였는데 네. 아무래도 요즘 시들해지면서 다시 이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세중정보기술이 이제 3D 프린터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중정보기술 자세히 살펴보면은 소프트웨어 유통회사입니다. 뭐 MS 윈도우나 V3 등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데 이렇게 3년 계약 단위로 해서 지금 네. 매출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3년 단위로 계약 단위를 맺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적 추정이 연간 추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세중 정보기술의 이제 연간 순이익을 살펴보면 작년에 뭐 한 46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계약 단위가 3년이다 보니까 실적 추정을 한 바로는 올해도 10% 이상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95%가 이런 소프트웨어 유통에서 나오고 나머지 5%가 3D 프린터에서 나오는데 미국엔 3D 프린터 1, 2위 업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업체명은 잠시 이제 잊어버렸는데 1, 2위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의 국내 총판을 맡고 있는 게 세중정보기술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3D 프린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모멘텀이 많이 불었지만 뭐 삼성전자에서도 뭐 10대 전략으로 내세울 만큼 3D 프린터 시장이 지금 커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3D 프린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기술력이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세중정보기술 같은 총판하는 회사들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에 진짜 3D 프린터 시장이 무한정으로 커진다 그러면은 저는 정말 세중정보기술의 이익이 그리고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세중정보기술을 조금 중요하게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게 이제 세중 SNC인데 세중 SNC 같은 경우는 대형 마트에 뭐 POP 광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뭐 대형 마트 가보면 LED 뭐 간판 같은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세중 SNC에서 하는 사업부입니다. 근데 세중 SNC 아무래도 단순한 사업부이기 때문에 연간 뭐 순이익단으로 뭐 10억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적자 사업부는 아니고 소폭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는 게 제가 항상 실적 저평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네. 올해 예상되는 연결 이제 실적은 매출액이 2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90억 원 그리고 순이익이 130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올해 예상 PER 6.5배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투어 모두투어 같은 경우는 15배, 20배에 거래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너무 과도한 저평가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지금 세중에 지금 해드릴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예. 세중이 이제 8,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4,600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뭐 예. 어떤 날은 하한가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네. 3주 전인가 CJ그룹의 비자금 관련해서 세중이 그거 비자금 관련해서 루머가 돌아서 세중이 하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회사에 가서 알아보니까 예. 2007년도에 세중 자회사가 있었는데 세중이 이제 CJ의 자회사를 매각하면서 네. 그때 그 비자금 조성에 니들이 한몫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루머가 돌았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세중에서도 그때 금감원이 지정해준 회계법인에서 지정한 그 책정한 가격대로 팔았기 때문에 전혀 네. 그 비자금 루머에는 휩쓸릴 이유가 없다. 그리고 저평가 상태고 성장 모멘텀이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네. 4,600원에서는 충분히 배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 7,0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고 네. 손절가는 3,900원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중에 대한 자세한 말씀 들어봤는데요. 지난주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한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인데요. 캠트로닉스가 있죠.
네, 지난 6월 7일 폐업된 종목인데 현재 수익률이 8.3%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장에서도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 아주 효자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S 좀 해주시죠. 캠트로닉스는 네. 제가 정말 너무 정말 사랑에 빠질 정도로 정말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추천드릴 때가 그날 마이너스 거의 하한가까지 거의 예, 맞아요. 기록하는 날이었던 걸로 아는데 캠트로닉스 악재는 모두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BW 200억 원 가량 지금 발행한다고 공시가 나왔는데 오히려 BW 공시 후에 더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기관이나 일반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BW 공시 시기를 바닥으로 잡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BW를 이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관이나 VC, 벤처 캐피탈들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이것은 사채가 아니라 주식을 받기 위해서 발행한 그리고 기관에서 원해서 발행한 BW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되어지고 지금 시각 슬리밍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 업체가 거의 독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대만이나 일본의 경쟁 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데 지금 슬리밍은 굉장한 쇼티지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닉스의 주가는 BW를 지금 발행을 했지만 제가 33,000원까지 목표가를 잡아드렸었는데 원래 기존에 잡았던 목표가는 이제 제 마음속으로는 이제 4만 원으로 2차나 3차 목표가를 이제 올리려고 했었는데 BW 발행에도 이제 1차 목표가 33,000원은 내리지 않고 기존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종 포트폴리오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총 두 종목이 담겨 있는 상태죠. 일단 현금 비중이 85%이고요. 캠트로닉스가 10%, 세중이 5% 비중으로 실려 있습니다. 네, 캠트로닉스는 목표가 33,000원까지 그대로 홀딩해보자라는 의견이었고 오늘 새롭게 편입된 종목 세중 매수가는 4,600원, 목표가 7,000원, 손절가 3,900원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동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증식 후 힐링 레슨이 이어집니다. 네, 증식 후 힐링 레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이고 02-3153-26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 도와주실 텐스상의 김선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자분이신데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메커스, 매수가가 2,190원, 보유 기간은 열흘 정도 됐다라고 하셨고요.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 매수가가 25,890원, 보유 기간이 일주일. 다음 종목은 DI, 매수가가 10,000원, 보유 기간이 한 달 정도 됐다라고 하셨고, 끝으로 한 종목 더 있습니다. 사조해표인데요. 매수가가 1,260원, 보유 기간도 1개월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바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좀 간략하게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여기 분당에 살고요. 네. 시작한 지가 제가 한 2개월 반 정도 돼가지고 초보다 보니까. 아, 그러세요? 네, 남의 얘기만 듣다 보니까 이런 네. 현상이 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네.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을 일단 좀 다시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네. 매수하신 느낌이 것들이 있어요. 다 완전 잘못되셨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보기 드물게 굉장히 안 좋은 포트를 제가 좀 받았는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먼저 이제 메커스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종목을 사신 이유가 그냥 오로지 그 혹시 안철수 때문에 사신 건가요? 아니면 좀 회사를 보셨나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요. 네. 이제 지인분께서 네.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네. 같이 이거를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을 주셔서 하는데 그때 이렇게 제가 매도를 못한 거죠. 수익은 나셨는데 매도 못 하신 거예요? 수익이 조금 났었어요. 많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조금이 났길래 네네. 예, 네, 매도를 못하고 이제 그냥 음. 갖고 있었어요.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겠지라는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하락을 해가지고요. 보통 이제 지인분들이 추천을 해주실 때요. 보통 네. 그 종목의 한 40%는 올라가고요. 60% 정도는 보통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식은 되도록이면은 혼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남의 말을 좀 들으시는 거 오히려 조금 혼란스럽고 꼬일 수가 있어요. 그 수익층 측면에서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거 말씀드렸고, 메커스 같은 경우에는 회사는 괜찮은 회사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안철수 테마에 좀 껴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늘의 이 반등폭 자체, 오늘 뭐 장중에 몇 프로까지 갔죠? 한 10%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다시 빠져서 지금 한 3%대 보여주고 있는데 안철수 창당 또 얘기 때문에 주가가 아주 급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반등은 좀 추가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회사 문제가 아니고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고 오로지 테마성으로 이제 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하신 가격대가 한 2,190원이시잖아요. 네. 자, 그러면 차트상에서 한 이 정도가 좀 되실 것 같아요. 이 정도? 자, 그러면은 현재 가격 구간에서 만약에 반등을 줘서 한 2,100원 이상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왔을 경우에는요,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게 수익적인 측면에서 그 수익이 얼마 나셨을 때가 몇 프로까지 나셨죠? 수익이 거의 뭐 없었어요. 아마 2, 3% 정도도 안 나셨어요? 그거는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사자마자.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뭐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이 이제 붙었었어요. 네, 그냥 아예 없었다고 이제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때신 것 같고, 자, 이 종목은요, 정말 말씀드리는데, 매수가 정도까지 오게 되면, 한 2,2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오면요, 이거 지금 안철수 테마를 타고서 하루 이틀은 더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조금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를. 이거는, 좀 더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서도 테마성이 워낙에 짙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등보다도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종목 크기가 또 너무나 작기 때문에 조금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이 종목은 또 혹시 소개로 사셨나요? 아니면 그냥 판단으로 사셨나요? 방송에서 말씀하셔가지고요. 방송에서요? 네, 그래도 이제 그 이틀 후인가요? 뭐 안 좋은 그 공시가 떠가지고요. 네네네. 자, 대우조선해양이 나쁜 종목은 아니에요. 근데 조선주 중에서 대우조선을 저는 살 바에는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조선주 중에서 삼성중공업이 대장격으로 해서 방송 중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차트상으로 볼 때, 자, 대우중공업부터 좀 살펴볼게요. 대우조선해양이요. 조선해양을 보면은 지금 차트상에서 바닥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반등을 저점 바닥을 지금 서서히 높여가는 거는 최근 들어서 올해부터 해서 나타나준다고 하고 있지만서도 그 부분 자체가 확연치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반등은 주고 있지만서도 수급적인 부분 자체에서 살펴보자면은 그렇게 또 메리트가 있는 수급은 그렇게 보이지만서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관들의 매도세가 조금이나마 좀 잡히는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근데 이거 말고 삼성중공업을 오히려 열어보자면 삼성중공업은 진짜 오로지 기관들이 정말 열심히 개인들과 외국인들의 자금을 최근에 끌어먹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동시 순매수 같이 나왔던 거고 개인들만 주구장창 파는 모습 이게 아주 강하거든요. 오히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대우조선해양보다 삼성중공업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어젠가요? 그젠가요? 뉴스가 하나 나왔었죠. 수주 모멘텀 굉장히 큰 건 3천억 달러 규모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해 달성 목표로 했던 수주량이 벌써 한 70% 가까이 달성을 했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기간 자체가 6월인데 아직도 6개월이 남아있잖아요. 삼성중공업은 올해 매출에 대한 부분이 최소한도로 작년에 대비해서는 20% 정도는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 종목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종목인데 차라리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25,890원에 사셨잖아요. 정리를 하시고요. 삼성중공업 쪽으로 갈아타십시오. 어차피 중공업주 같이 조선주 같이 이제 보시는 맥락이시라면 삼성중공업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더 반등 가능성이 크다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대우조선해양과 전혀 다른 양상, 대우조선해양은 빠지고 있는 반면 중공업은 올라오고 있죠. 자, 이 박스 오전에 대우조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마침 그것도 또 마저 그냥 조금 수익을 나서 그것도 매도를 또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렇게 지금 이상 상황이 또 왔네요. 그러셨구나.
그래도 오늘 뭐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차라리 만약에 가져가신다면 상관은 없는데 저는 이거 대우보다는 삼성이 낫겠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드릴게요. 그건 이제 저 시청자분께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시고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DI가 조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DI는 어떻게 사셨나요? DI도 지인분이 소개해서 제가 참 지인이 없다 보니까 같은 지인이신가요? 네. 그분한테 이제 듣지 마십시오. 네. 네, DI가 이게 지금 매수가가 10,000원이세요. 네. 이게 10,000원에서 10,000원으로 떨어질 때 사신 거예요? 아니면 그 15,000원 가기 전에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로 떨어졌을 때요. 떨어졌을 때? 그날부터 계속 그 다음 날까지 계속 저가로 계속 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네, 그렇죠. 주식을 이렇게 사실 때 이렇게 계속 떨어지는 종목은 사시면 절대 안 되고요. 특히나 DI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종목 12,000원 깨질 때부터 해서 그냥 모든 관심이 다 떠난 종목입니다. 주식은 관심을 먹고 살거든요. 근데 DI가 사실 그 싸이 때문에 움직였던 건데 지금 싸이 그 젠틀맨 그게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냈기 때문에 계속 빠졌잖아요. 당연히 제자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와줄 거라 다들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태는 이게 제자리로 딱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싸이가 새로운 앨범이 나와도 새로운 곡이 나와도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갈 것이냐. 정말 강남스타일보다 더 잘 가지 않는 이상 DI 주가는 크게 움직이긴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 가격대 부분에서 앞으로 지속적인 이미 뭐 몇 차례 뛰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횡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 종목은 조금 마음이 아프지만 정리를 하시고 차라리 현금 일단 보유를 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현재 시점에서 매도요? 네, 이게 지금 매도하시기엔 좀 힘든 가격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올라가는 거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차트에 보면은 작년 10월 강남 스타일이고요. 이게 젠틀맨이거든요. 그럼 다음 곡 나오는데 이게 지금 나온 지 이제 몇 달 한 두 달 전에 나왔나요? 강남 스타일 다음에 나온 게 한 6개월인가 7개월 뒤에 나왔는데 이게 올해 지금 4월에 나온 이후에 지금 이게 또 한 5, 6개월 잡는다 빨라도 5개월 잡는다 쳐도 거의 연말이잖아요. 그때 뭐 새롭게 나온다 그럼 그때나 상승 줄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미 젠틀맨으로 인한 실망감이 투자자분들한테 있다고요. 그래서 오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특히나 10,000원 정도까지는 오를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기준에는 한 8,000원, 9,000원 정도가 다음에 이제 상승폭이 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만약에 대박이 터진다면 그때서야 이제 한 번 더 급등을 하겠죠. 그래서 시점 자체는 지금이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조금 차라리 이제 정리를 하고서 다른 걸로 갈아타시는 걸 제가 이제 권유를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비중은 그나마 이게 제일 적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러시니까 그나마 조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판단은 이제 시청자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I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가 좀 너무 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조회표입니다. 자, 사조회표도 사자마자 그냥 또 빠진 건가요? 수익을 내실 기회가 있으셨나요? 아직 없었어요. 이것도 역시나 혹시 지인분이 소개시켜주셨나요? 네. 이제 같은 지인분이? 아니요, 다른 지인분이? 네, 저희 같이 이제 같이 한분 모이셔가지고 좀 술 한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조회표를 말씀드려볼게요. 자, 사조회표 빠진 이유는 알고 계시죠? 네, 실적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사조회표가 매수가 1,260원이시니까 이 구간이시고 사자마자 그냥 줄기차게 빠져가지고 지금 바닥은 찍은 상태입니다. 바닥을 찍은 상태인데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번 1분기에 대한 부분이 적자라도 충분하게 새롭게 반등,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래서 사조회표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이 종목은 짧게 보시기에는 조금 안 되고요.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분기 실적까지는 지켜보셔야 됩니다. 3분기 이상까지는요. 그래서 사조회표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를 잡아드리자면은
제가 1차적으로는 이제 9,000원 정도를 잡아 드릴 거예요. 예, 9,0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튀어오를 때는 도달합니다. 그래서 그때 됐을 때 조금 고민을 해보십시오. 그때 됐을 때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했다. 그러면 가져가신 10,000원까지 가는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9,000원 됐을 때는 예,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0,000원 이상으로도 갈 수는 있는데 10,000원 됐을 때는 좀 정리하시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사조회표보다는 차라리 같은 이제 뭐 동원 수산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네, 차라리 이 종목이 좀 더 회사가 양화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로 좀 보시는 거를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은 제가 홀딩하시는 전략 사조회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매수하실 때는 지인보다 전문가 의견 좀 참고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좀 문자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오늘 문자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먼저 참 엔지니어링입니다. 9057님께서 문자 보내셨는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대가 3,450원, 현재가가 2,640원. 이분도 좀 손실이 큰 상태이고요. 비중이 60% 갖고 계시네요. 3,400원이시면은 네. 1년 넘으신 건가요? 그 정도 되신 것 같네요. 가격대가 지금 최근에 안 잡힙니다. 뭐 권리락 같은 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1년이 넘으신 종목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 3,400원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3,400원이시면 바로 이 구간이죠. 이때 매수가 이제 작년 초에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역시나 지금 8% 빠지고 있고요. 어제도 8%가 빠지고 있는 상황. 완벽하게 지금 차트가 깨지려고 하기 직전이네요. 자, 먼저 수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는 찾아볼 수가 없는 부분이 있네요. 보니까 자, 이 종목을 꾸준하게 모아갔던 우리 친구들이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을 좀 많이 모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기타 법인 쪽 물량 5월달 들어서부터 계속 전부 다 정리가 들어간 시점이고요. 그리고 5월 중순부터 해서는 큰 물량을 다 던져내면서 정리가 완료가 됐네요. 자, 그러면 5월 중순은 언제죠? 자, 이때쯤인 거죠. 이때쯤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났는데, 이때 개인들이 좀 끌어올렸던 거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 종목에 관심이 있는 회사가 이제 수급 자체가 좀 없어 보입니다. 회사는 굉장히 양호한 회사지만서도 아직 누군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을 끌고 가기에는 아직 힘이 든 모습이거든요. 자, 지금 시가총액 어제 종가 기준으로 940억인데 보통 이제 1,000억쯤 됐을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 자체가 정말 좋을 경우에 놓치지 않고 상당 부분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관들의 수급이 전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오르기 전, 그러니까 4월 달부터 한번 봐볼게요. 4월 달부터 살펴보자면요. 4월 1일부터 해서 살펴보면 기관들 수급 역시나 아예 없는 모습입니다. 기타만 다 던져고 개인만이 사는 거. 요거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으시긴 한데 좀 비중 좀 줄이십시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비중을 좀 30%까지 절반 정도 낮추시길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 반등이 나오기엔 조금 힘든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못해드린 종목은 다음 주 월요일에 우선적으로 꼭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파업 여기서 마칠게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